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두 아이를 둔 직장을 다니는 엄마입니다. 부끄러운 글솜씨에 사연 잡기가 마냥 망설여졌는데 억울함 푸는 데에 글 쓰는 재주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이 악물고 이 이른 새벽에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올해로 9살이 되는 아들이고 작은아이는 8살이 되는 딸입니다. 결혼하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잘은 모르지만 결혼하자마자 첫 애가 들어서서는 둘째까지 연달아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결혼 초반이니까 여보라 부르는 내 남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상고를 졸업하고 집안이 여유롭지 못해 직업전선에 뛰어든 후로 줄곧 공장에서 일을 해왔던 저였습니다. 젊은 적에는 생산직 공장에서 3교대 일을 하며 야간 작업도 서슴지 않고 몸을 굴려가며 돈을 벌었고, 그러다 건강 문제로 26에 잠깐 3개월 쉰 것 말고는 결혼하고서 임신을 했을 초기까지도, 그리고 두 아이를 모두 다 낳자마자 산후조리를 겨우 끝마치고는 또 곧바로 돈을 번다며 공장직에 뛰어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듣기만 해도 혹사당할 것 같은 공장 일을 3교대씩이나 해가면서 돈을 버는지 그때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다 하시니 장녀로서 돈이 벌고 싶었고, 자식을 낳고 나니 자식들한테는 내 가난을 물려주기 싫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또 열심히 더 나이 들기 전에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졸린 눈 떠가며 공장으로 돈을 벌러 다녔죠. 제 남편은 저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공장에서 막노동하는 저 같은 사람과는 다른 수준의,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만 같은 게 제가 바로 이 사람을 좋아했던 이유였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일머리도 좋은지 회사에서도 승진을 곧잘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나고 자라며 서로의 부모님부터 자식들까지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가까운 이웃 사이였고, 집안 사정이 비슷해서 서로 유료가 되고 도움을 주려 하던 상부상조하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자식인 저와 남편이 서로 다 크고서야 눈이 맞아서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이유로 저는 공장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저희 친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살림이 어려운 저희 시댁에도 일부 용돈을 꾸준히 들여왔고, 남편도 집안에서 장남인데, 그래서 제가 맏며느리라면서 거의 시댁의 모든 경조사들을 다 도맡아 하며 돈 들어가는 것과 일해야 하는 것들을 책임지고 나서서 했어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었고,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지내왔던 분들이 시부모가 되셨는지라 굳이 불만을 가질 건 없었습니다. 시키는 거 하고 그러면 저는 저대로 제가 출근을 할 때 아이를 돌봐달라고 시댁에 애들을 맡기고 오곤 했으니 시부모님과 저도 거의 상부상조하며 살았어요. 만약 저희 애들을 맡아주기 싫어하거나 대가를 더 많이 바랬더라면 저도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에 그리 마음이 쓰이진 않았을 텐데, 손주 손녀를 예뻐해 주시고 나서서 아이들을 맡아주려 하니 저로서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올해는 작은아이마저도 초등학교로 입학을 한 바람에 엄마가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 게 많아 최근 4개월 동안은 거의 근무표 중에서 야간 일을 중점적으로 받아서는 일을 해왔습니다. 낮에 애들 학교 가는 거라도 좀 챙겨주겠다면서 뜬 눈으로 애들 가는 거 확인하고는 잠깐 눈 붙였다가 집안일하고 애들이랑 남편 먹을 밥 미리 차려놓고 또 하루 종일 그렇게 집안일하고 요리하다 저녁에 애들 보고 숙제 도와주고 나면 밤에 출근을 하러 나가곤 했죠. 오히려 새벽에 규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3교대 하던 때보다는 그리 몸이 힘들지 않았고, 제 딴에는 낮에 애들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몸이 남아돌지 않는 것 같았어도 옆에서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애들도 잘 봐주는 것 같아서 견딜만 했어요. 결혼하고 내내 저는 이렇게 바쁘고 여유 없이 살았고, 남편이랑 둘이서 벌어오는 돈을 따져보면 결코 적은 돈도 아니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워낙 빠져나갈 곳이 많아서 그런지 돈은 여전히 여유가 있도록 모여지는 것이 아니었고, 애들이 더 자라고 크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겠다면서 저는 현실에 불만을 갖지 않고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제 가족들에게 변화가 생겨났어요. 가장 처음 이상하다 느꼈던 것은 작년 말 크리스마스 연말을 가족들과 보내지 않고 가까운 남자친구들과 여행을 남자들끼리 바람도 쐴 겸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 캐리어를 싸고 나간 남편의 모습이 시작이었습니다.
모처럼 공장에서 연휴 날짜를 받아 가족들과 함께할 생각으로 몇 주 전부터 휴가 소식을 전하고 또 고대했는데 결국 크리스마스 연말에 남편은 집을 나서더라고요.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라 절대 바꿀 수 없는 일정이라면서요. 어디 비행기라도 타고 가려는지 코로나가 터진 마당에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좀 서운했지만 그간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일을 죽어라 하면서 살았던 이들이었는지라 남편도 나만큼이나 훌쩍 혼자서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거니 하며 아무 말 없이 보냈습니다. 애들이 좀 많이 섭섭해하길래 저 혼자서라도 잘 놀아주겠다며 그날 애들이랑 집에서 먹고 싶은 배달 음식 하나씩 시켜서 만나게 먹었고 저녁에는 애들 손잡고 집 근처에 있는 베이커리에 가서 케이크도 포장해와 우리끼리 나름 초불고 재밌게 놀았어요. 시부모님께서 불러주기도 해서 시부모님 집에 가 커피 한 잔에 같이 케이크를 나눠 먹곤 그냥 그 집에서 아예 자고서 다음날 아침까지 챙겨 먹고 느긋하게 집으로 돌아왔고요. 2박 3일의 일정으로 집을 나서다 돌아온 남편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신세계라도 보고 오기라도 한 듯이 집안에서 며칠 더 연휴를 보내던 중이었는데 아, 난 진짜 이 집구석에만 있으면 속이 답답하다 답답해 라면서 갑자기 안 하던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다행히 지도 아빠인지 애들 앞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괜히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 집구석 답답하단 표현을 하며 제 마음 불편하게 하고 어찌 된 게 집꼬라지가 이렇게 더럽냐? 넌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나도 힘든데 좀 집안일에 신경 안 쓰고 살 순 없겠냐? 라면서 공장 다니며 일하는 마누라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갑자기 무뚝뚝하고 인정머리 없게 저를 노는 여자 취급하면서 탓하는데 눈물이 순간 핑 하고 돌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그날 진짜로 서럽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며 펑펑 울었고 남편도 제가 우니까 당황했는지 말이 좀 심하게 좀 나왔다면서 억지로라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날 당했던 말에 의한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오충기 같은 게 찾아왔나 싶어서 남편 상태가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 젊디 젊은 부부인데 너무 일하고 애정 없이 각박히 산 건 아닌가 싶어 괜히 지난날이 후회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랑 웃는 일 많게 살아왔는데 왜 저렇게 혼자서만 민감하게 구는 건가 싶어 속도 상했어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애들 아빠라면서 바깥일하고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감당 못할 더한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면서 남편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조금 더 토라지는 때가 많았고 저야 정신없이 애들보다 밤늦게 출근하느라고 남편을 기다리기만 했던 적이 많지는 않았으나 퇴근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남편에 대한 불만도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야근을 매일같이 하냐며 애들이 부모 말고 할머니네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차분하게 말을 걸어보려 해봤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피곤해 죽겠는데 했던 그 얘기 또 하게? 내가 그러니까 당신한테 지치는 거야. 늘 똑같잖아. 똑같은 옷, 똑같은 얼굴, 똑같은 그 몸뚱이, 똑같은 잔소리. 진짜 사는 게 역같네. 라며 뛰쳐나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내가 아는 그 남편이 맞나 싶기도 했고요. 저 사람이 진짜 나랑 헤어지자는 건가 싶어서 더 안 건드리고 꾹 혼자 참아가며 그 밤에 출근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말대꾸를 하면 내 남편이 진짜로 나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도망을 가버릴까봐.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고 할까봐 겁이 났어요. 전 지금 제 남편과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더 버티고 이 짓을 하며 살아야 할지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지난달 주말에 애들이 학교를 가지 않던 날 저도 마침 휴무인 요일이어서 남편 없이 애들만 데리고서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동네 도서관이었지만 말입니다. 애들은 책 읽으라고 안에 보내놓고서 혼자 밖에서 휴게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샀어요. 얼마 만에 부리는 사치인지 모르겠다면서 기분 좋게 커피를 받아들고는 대출해온 책을 읽고 있는데 저희 이웃이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 집도 애가 저희처럼 둘인데 주말이라고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온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 얘기하고 오랜만에 만나 사는 얘기하다 보니 이 사람이 제 눈치를 너무 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는가 싶어서 가만히 눈을 마주쳐 봤더니 아휴, 아니다. 내가 남의 가정 속 들춰봐야 뭐해. 주제 넘지.
라면서 말을 시작도 안 하고 딱 자르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 속은 왜 들춰보려 해? 무슨 일인데요? 라면서 그 집이 내 집이냐면서 눈이 커져 나한테 하는 소리냐며 물었더니 결국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 자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 분명히 자기 남편이고 옆에 자기 애들도 있었는데 여자만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내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데. 한 동네에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모여 사는 좁디 좁은 곳에서 간도 크지 그것들. 라고 말이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디서 말 같자는 소리를 저리 시건방 떨며 하나 싶어서 이상한 소리를 한 이웃한테 욕도 나오고 집으로 가서는 괜히 가슴이 벌렁거려 내 새끼들 앞에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아무 소리도 꺼내보지를 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아이들한테 혼동만 줄까 싶어서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급기야 사단이 났어요. 쭉 애들 때문에 야간 근무만 하다가 공장 안에 저같이 애 키우는 애엄마가 자기의 병원 데려가야 한다며 일하는 시간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왔길래 토요일에 바꿔줬습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라 시간이 바뀌어 일을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피로가 덜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전날 금요일 밤에 일을 하고는 아예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채 토요일엔 어차피 남편이 회사를 안 가니까 집에서 애들을 잘 봐주지 않겠나 싶어서 바로 일을 시작했고요. 토요일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마쳐져서는 집으로 갔어요. 연속으로 일을 하느라 뼈 빠지는 줄 알았지만 뭐 다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동료들이 나름 배려를 잘 해줘서 중간중간에 좀 더 티타임을 가져보며 무사히 또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곧장 피곤해서 쓰러지듯 들어가려다가 집에 냉장고가 좀 비어있던 게 떠올라서 굴태여 졸려 죽겠는데도 엄마라며 애들 생각해서 장을 보러 갔어요. 엄마가 토요일 아침에 집에 안 들어왔던 걸 분명 알아챘을 텐데도 여태 가족들 어느 누구에게서조차 저를 찾는 연락이 없던 것이 좀 서운하고 섭섭했지만 애들 아빠가 애들이랑 재밌게 잘 놀아주고 있나 보다 싶어서 오히려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가득 애들 먹을 거랑 신라 먹을 거 챙긴 그 무거운 봉지를 두 손에 다 이고 현관문 앞에 서서는 두 팔에 쥐고 있던 봉다리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비밀번호를 누른 채 현관을 열었는데 제가 그만 심장마비에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줄요. 온몸이 찌릿찌릿한 전기로 휘감은 듯한 충격적인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웬 처음 보는 여자가 내 새끼 내 아들의 입안으로 밥을 떠다주면서 오순도순 내 딸이랑 내 남편과 다 같이 주말에 밥상머리에 함께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아닌 웬 여자가 내 자리를 대신해 그 자리에 앉아선 그 집안의 엄마라도 되는 듯이 네 새끼 밥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에 누가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는 건가 싶었는지 네 사람이서 하나같이 같은 크기의 동그란 눈으로 제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애들은 뭘 모르는지 엄마 왔네 하면서 밥을 먹다 말고 저한테로 달려들었고 그 사이 남편은 옆에 앉아있는 연에게 도망이라도 가라고 시켰는지 그 낯선 여자가 서둘러 집에서 나갈 채비를 한다고 정신없이 외투를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뭐 하자는 거야?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여자를 붙잡으려 했고 그 순간 남편이 옆에서 아니 그냥 애들 밥 차려주러 오신 분이야. 내가 혼자 밥 해먹기가 힘들어서 고용한 분이라고. 실수하지 마. 라면서 뻔뻔하게 변명을 해대며 여자가 바쁘니 가봐야 한다며 바래다주겠다고 급기야 집을 같이 나서려 하는데 제가 그만 애들 앞에서 남편의 머리통에다가 밥상머리에 놓여져 있던 밥그릇 하나를 쨍소리가 나도록 남편의 뒤통수에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건너집에 네 장인장모가 버젓이 살아계시고 네 부모가 두 눈 부릅뜨고서 또 떡하니 살고 있는데 겨우 밥 차려 먹는 거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돈 주고서 여자를 고용했다고? 야 이 자식아 그 돈으로 네 마누라 먹을 거 하나라도 좀 사주지 그랬냐? 어디서 핑계댈 게 없어서 밥 해먹인다고 사람을 고용했다고 순 구라를 치고 앉아있어. 감히 네가 여자를 집에 들여? 그것도 나 몰래 내 집안에? 니들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봐. 저 아줌마 우리 집에 몇 번 왔었어? 매일 이렇게 와서 엄마처럼 너희들한테 밥을 해줬던 거야? 라면서 남편한테 한 바가지 화를 냈다. 애들한테도 사실대로 말해보라며 괜히 각 잡고 무서운 표정으로 막 화를 내니 저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줌마 우리 아빠 친구야.
친구라서 다 같이 밥 먹는다고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어줬어. 라고 말입니다. 그 사이 저희 딸이랑 여러 번 만나서 친해졌는지 딸아이가 저보고 그 아줌마 혼내지 말라며 옆에서 말린다고 말을 꺼내는데 밥 해먹기 힘들어 고용한 사람이라더니 남편이 고용한 사람한테 밥을 처 해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말 저 너무 울컥하고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제 딸한테 들으니 더더욱 열불이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순간 울컥하고 화가 났던 나머지 공장에서 쓰던 힘을 갖다가 그 새끼 한 번 족치는 데에 다 쏟아 부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살짝 비몽사몽한 순간이었는데 잠이 홀딱 깨버려서는 남편을 향해 너 설마 바람피던 년은 집안으로 데려온 거야? 그런 거야? 남의 동네도 아니고 너랑 내가 나고 자란 이 코딱지만한 동네에서 겁대가리도 없이 감히? 라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그 뒤에서 주랭랑을 치겠다며 혼자 집을 나서려는 그년의 옷끄트머리를 겨우 잡아챘어요. 너무 말라서 한 손에 쥐어지는 그년의 손목을 잡아다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너희들 지금 당장 손잡고 할머니 집에 가 있어. 지금 당장! 라며 괜히 혼을 냈고 애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차렸다는 그 밥상머리 위로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개고생을 해가며 육아를 해도 밥 한 번을 차려줄 생각을 못하던 그 귀하디 귀하던 남편이 밥을 차려준 여자란 생각이 저를 더 괴롭혔어요. 감히 내 새끼들 앞에 그 면상을 두고 나타날 생각을 해? 감히 니들 것들이? 라면서 밥상머리에 엎어진 년의 뒷허리를 발로 내깔아다가 남편이 말리던 그 순간 열린 문 밖으로 바로 옆집 아주머니가 뛰쳐와서는 저희를 말리셨고 저희 집안에 들어와 있는 낯선 여자를 보자 기가 막히셨는지 내가 설마 했는데 바람나서 지금 마누라한테 얻어맞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하더니 조용히 말리다 말고 멀찌감치 떨어지더라고요. 저보고 더 실컷 패대기를 치란 것이었겠죠. 그날 저는 결국 시부모님께서 애들 말을 듣고서 저희 집으로 뛰쳐와 뜯어 말리시기 전까지 그녀가 남편을 번갈아 부여잡고 울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화냈다가 주먹질을 날려가며 오만 화풀이를 해댔고요. 결국 그날 남편은 저희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부모 있는 시댁으로 갔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접하고 집으로 찾아오셔선 본인 지인들까지 대동해서 시댁으로 가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어요. 숨어있는 남편을 제 앞까지 끄집어 데려와서는 한 동네에서 감히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집안에 들이냐며 다 같이 힘들게 열심히 사는 가족들 사이에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면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남편을 어릴 적부터 알고 오던 어른들이 번갈아 쌍욕을 던져댔고 남편은 졸지에 여자를 집에 들였다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불륜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사죄를 하고 다녔습니다. 동네 분위기 문란하게 만들었다면서 오만 곳에서 욕을 얻어먹은 바람에 주말 내내 사죄를 하고 다녔고 급기야 동네에서 변호사 자식을 둔 어르신이 변호사 소개를 해주신 바람에 제가 말도 안 되는 수수료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지난번 도서관에서 만났었던 이혼 여자가 했던 말이 설마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봤다는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싶었던 나머지 다시 그 이웃을 만나러 갔고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도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알고 보니 이 동네에 혼자 사는 노처녀였는데 오다 가다 한 동네에서 남편이랑 눈이 맞았었나 봐요. 이제 보니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남편이 여행을 간다고 나갔을 적에도 그리고 매번 야근한다고 집에 안 들어올 적에도 그게 다 불륜녀를 만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이 문득 뇌리를 스쳤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 사는 그 상간녀 신상 파악도 했고 고소와 더불어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는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도록 소송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소송을 제발 취하해달라면서 빌고 또 빌다가 결국 제 용서를 채 다 받기도 전에 동네 창피해 살 수가 없다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남편을 데리고 말입니다. 졸지의 남편은 지 실수로 인해 부모님이 쭉 살아오셨던 동네에서 도둑놈 도망치듯이 쫓겨나 버리게 만들었고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떼놓아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제가 도무지 두 아이를 키워내기가 힘들었거든요.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기에 주말 부부처럼 서로 아이들만 자주 서로 만나게 해주기로 합의를 보고 있는 중이며 다만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에 제가 키울 자식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를 했습니다.
위자료라고 해봤자 많이 받아봐야 몇 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라도 받아야 화가 조금은 풀릴 것 같아서 최고 금액을 걸고서 일단 소송을 걸어놨어요. 소송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상간녀랑 남편은 그 사이 서로 헤어지기라도 했는지 남편이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네요. 시부모님한테 깨지고 동네 친구들한테도 깨지고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으며 50년은 좋게 더 늙어버린 것 같다며 한 번만 외도라고 용서해주고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사람과 다시 합쳐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나를 버리고서 다른 여자를 내 새끼들 앞에 과감하게 보였던 남자인데 두 번 못 그럴 거란 장담을 어찌 하겠냐고요. 남의 여자를 탐하고 남의 여자와 놀아났을 남자와 다시 부부라면 살 자신도 정말 없고요. 결국 저는 잠시 정도 안정적인 내 가정과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합가하는 것에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바보 머저리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저 남자가 더 이상 온전한 내 남자가 아닐 것이란 생각에 늘 의심으로 범벅이고 되어서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절대로 다시는 보여주지 못할 거란 확신이 거듭되며 합가를 하겠다는 혼자만의 얄팍했던 생각은 접고 다시금 이혼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공장을 다니면서 빡세게 돈도 벌 것이고 여전히 빡세게 일하는 와중에도 두 아이들에게 모자람 없는 엄마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먼저 버린 남편이란 놈하고는 부부의 연을 맺으며 치사하고 더러운 그 연을 끊지 못해 사는 불행을 겪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